오늘 리더십 시간을 통해서 북한 선교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하구의 교회와 목회연구소 그리고 북방선교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세미나 후 질의응답의 시간은 2시 50분부터 유튜브 댓글 쓰기로 질문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는 시간까지 열심히 참여하셔서 북한 선교에 대한 안목이 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강병일 목사님을 잠시 소개합니다. 강병일 목사님은 현재 남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총회 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학교에서 북한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귀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강병일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북한 주변의 국제 정세와 선교의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로 남아있고 남북 간에는 해빙 분위기를 타다가도 다시 얼어붙어 버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한때 왕성한 인적 물적 교류가 오가면서 평양 대부흥이 회복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닫혀버렸습니다.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를 꿈꿔온 우리들로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현실 앞에서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오늘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북한 선교의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귀한 세미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둔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남북한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문제는 마치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고차원 방정식처럼 난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 충만한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마치 20년 만에 만난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함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춘근 박사님을 통해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오늘 함께한 모든 학우들과 동참하신 분들에게 북한 선교를 위한 또 하나의 모색의 길, 방향의 길을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박사님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국제정치의 해안으로 강의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하는 교회와 목회연구소, 신학대학원 원회, 북방선교대학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 날마다 더 나은 길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학문과 목회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영신의 전 화구들을 통해 민족교육과 세계 선교의 꽃을 활짝 피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강사님을 우리 대학원장이시며 교회와 목회연구소장이신 안승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춘근 교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안 PPT 맨 뒷면에 교수님의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또 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수고하시고 또 이화여대 경영대학의 겸임교수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는 북한 핵의 문제, 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등 24권의 저서와 역설을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강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교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 교수님.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우리 학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북한 선교까지는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그냥 북한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로, 제가 제목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북한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을 노스코리아 리서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리서처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고 북한이 발간한 책 같은 거, 신문 같은 걸 보는데 그것들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문건을 보고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노스코리아 리서처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을 바라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북한을 오랫동안 그냥 워치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워치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많은 북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고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진실과 거짓,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내는 그런 또 희한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단정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마지막 쉼을 몰아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체제가 지금 7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거의 마지막 수순에 돌입하였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을 우리 민족에 통합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을 이제 복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주제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내드린 파워포인트보다 오늘 몇 페이지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만든 자료가 며칠 전 하면은 벌써 낡은 자료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 화면에 제 자료를 공유하고 요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 다 뜨셨죠? 자료 지금 다 혹시 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동북아 국제정치와 북한 정세라고 해가지고 오늘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보통 국가가 아니라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국가입니다. 1개인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1개인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 김정은이라는 지금 현재의 통치자는 이게 그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 그래서 김정은이의 이 통치를 그 정치학자들은 신종주의적 정치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은이는 국민들이 뽑아서 거기서 통치의 정당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아들, 김일성은 북한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의 아들의 또 아들, 김일성의 손자라는 측면에서 김정은의 통치력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통치력 장악력이 지금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시점입니다. 금년 봄부터 그런 상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군사, 정치가 모두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온 세계가 얘기하지 못했던 충격입니다. 북한이 그 충격을 가장 강하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북한의 존립에는 아주 대단히 불리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서 국민들을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일 대신에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또 세계에 아주 불량한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변마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인데 이미 이 갈등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을 쳐다볼 때 그 북한의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북한은 어떤 면에서 봐도 21세기에 합당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북한을 미스핏,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디스코드, 그러니까 오코드가 아니라 화해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야말로 21세기의 세계의 그 딜레마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북한이 장기간 동안 건강한 국가로 존재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유일 신정체제의 변고가 생겼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8월 20일 국회 보고에서 그 사실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국회 보고에서 인정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권력이 김정은 혼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김여정에게로 권력이 이제 일부 이양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너무나도 피곤하여 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등등 북한의 신정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유일 신정체계 바로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북한에는 태양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태양이 둘로 나뉘어졌다. 자기 동생하고 권력을 나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그 북한을 오래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북한 상황을 보고한 이후에 그 미국의 그 언론들이 김정은이 다시 통치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뭐 뉴스를 올린 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바로 지난 9월 22일 날 북한이 그 한국 공무원 비무장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한 사건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그 충격을 불러일으킬 이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빨리 그 마무리 짓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그 어제 날짜로 이 한국 공무원의 형님이 유엔에다가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이제 편지를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가 다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되고 한국 사회에 공개가 되고 있는
이런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그 엄청나게 이 미스핏,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 디스코드, 조화롭지 못하다, 그 북한 체제의 속성이죠. 이것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제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미국의 그 유엔 대사를 했던 니키 헤일리 대사의 판단인데, 2019년 말 현재 그 미국이 북한을 이제 제재를 하는데 그 제재의 90% 목표를 달성하였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체제가 종말을 구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건이었는데, 이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빨리 국경을 봉쇄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1월 하순인데 지금 22일에서부터 25일 그 무렵에 북한이 우한 폐렴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서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국경 봉쇄를 완전히 단행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의 봉쇄가 아니라 뭐 사실 북한은 요번에 한국에서 북한으로 올라오려고 그랬던 공무원을 쏴 죽였는데 쏴 죽인 이유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 완벽한 봉쇄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길, 백길, 하늘길을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이 차단한 조치를 미국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봉쇄하려고 노력을 해도 10%를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생명줄을 미국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 10% 남은 마지막 생명줄을 북한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구나라고들 다 놀랐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차단한 지 지금 9개월 지났습니다. 저희들 그 학자들이 이제 북한이 몇 달이나 버틸까, 지금 그 10% 남은 거를 스스로 차단했는데 몇 퍼센트 버틸까,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라고 이제 보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상한 행동들을 보였는데 우리가 가장 그 금년 들어서 가장 북한의 놀라운 행동은 4월 15일 북한에서는 그날을 태양절이라고 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보는데 북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바로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의 묘소를 참배를 하고 뭐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 묻지도 못하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시신이 그냥 누워있는 금수산 궁전을 가야 되는데 그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월 21일이죠. 6일 만에 미국의 CNN 방송이 김정은이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죽었을지 모른다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름 만에 5월 1일 날 김정은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나타났고 5월 23일 날 나타났고 그 이후에 김정은이는 보통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사이에 한 번씩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대단히 자주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루라도 쉬면은 북한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는 북한 매체에 김정은이가 행동하는 것을 뭐 기껏해야 일주일, 늦으면 뭐 보름 만에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그 이상한 행태가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이 현 상황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그 데일리 NK라는 그 미국에 있는 매체인데 금년 4월 1일부터 북한의 장교들의 식량 배급을 향후 6개월 동안 한 달에 11분만 배급한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일이면은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원래 받는 양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하루에 한 끼만 지급하겠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장교들이
4월 1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9월 말일까지가 되겠죠. 근데 지금 10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것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쌀이 작년보다도 더 없어졌기 때문에 배급을 주지 못하는데 북한군 장교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그런 그 처절한 상황이 됐는데 이 북한의 식량난이 평양 주민들에게도 지난 4월부터는 식량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뭐 미국의 매체입니다. 이 앞에 밑에 있는 북한 식량난 악화, 주민 굶주림 증가, 이것도 북한의 미국의 국무부가 하는 방송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그 나온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국제사회가 헌금을 받아서 북한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 돈이 거치지가 않습니다. 대북 지원 모금의 27%, 그러니까 보통의 3분의 1도 거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이 모금 활동인데 국제사회가 북한이라는 정권한테 돈을 갖다 주면 뭐하냐 하는 그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 돈이 거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금년에 27%고, 그리고 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데 방역하는 데 드는 돈 같은 거는 10%도 안 거친 거로 지금 그 통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하나 보실 텐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요 대한민국이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그 우리나라 땅 넓이가 200여 나라 중에서 107등입니다. 107등으로 작은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25등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과 땅 넓이와 인구를 가지고 국가의 그 국력을 계산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한 60, 70등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 국민의 학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12등짜리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등이라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놀랍니다. 우리나라 등수가 그렇게 높냐고 놀랐는데 그것은 왜 놀라냐면은 우리나라가 12등만큼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12등이라고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12등의 국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11등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겠죠.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을 하고서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그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남북한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됐느냐를 해보니까 약 9년 정도 후에 통일된 한국의 경제력이 영국하고 비슷해집니다. 영국은 지금 현재 세계 5위인데, 그러니까 통일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이 세계 5위급의 경제 대국이 되고,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이 합쳐지는 날 그 남북한 군사력이 프랑스 군사력하고 같아진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의 인구를 합치면은 그 인구는 당장 독일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하는 순간 독일의 인구, 프랑스의 군사력, 그리고 통일하고 10년 후에 영국의 경제력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이 왜 오랫동안 안 되는가? 그게 바로 주변 요인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내심 이제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곱하기 북한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큰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일이 돼가지고 큰 나라가 생기는 것은 중국한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그 파워 폴리틱스라는 그 힘의 정치라는 분석에 의해서 이웃에 힘이 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원칙인데,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통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망치가 분질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상태가 중국한테는 그나마 제일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통일된 한반도를 일본에서 나온 지 100년도 넘은 논문인데 그 논문 중에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흉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보냐면은 단도라고 그럽니다. 단도.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다. 그런데 이 단도가 반으로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지금 현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는 걸 가장 반대한 행동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6.25 때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중국이 그때 정말 중국이 범민 많이 하다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살려주고 한반도 통일 상태를 지금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지구에 이 세 나라가 있고 중국과 일본이 지금처럼 세계 2위, 3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통일될 가능성이 사실은 제로입니다. 제로. 왜? 일본과 중국이 권력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통일을 꿈꾸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라는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미국의 대전략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전략이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대적과 싸우는데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차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전략적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라는 사실 이건 미국의 맞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말을 안 듣고 못된 짓을 골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 접수를 해서 통일을 하는 것, 이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죠. 미국이 한반도 통일이 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 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편이라면은 미국은 중국의 뒤통수를 언제라도 가져갈 수 있는 망치를 자기 손에 넣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일본을 언제라도 찌를 수 있는 단도를 미국이 장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나겠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어떻게 미국 편이 되겠느냐? 그게 바로 지정학적 원칙입니다. 국제정치를 보면 모든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심지어 북한이 통일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이 잠재적인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통일하더라도 미국 편이 될 것이다가 미국 사람들이 생각이고 그건 지정학적인 진리고 이것이 증명된 것은 여 밑에 있는 월남이 공산 통일을 했는데 바로 중국이 무섭다고 미국하고 같은 편이 되는 것으로서도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점점 힘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너무 말썽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은 아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온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그린 만화인데 미국이 한반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린치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달구지 같은 데 보면은 그 끝에 이렇게 조그만 갈풀이 하나 이렇게 그 바퀴하고 축하고 연결고리에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바퀴가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와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린치핀이라는 이 중요한 말을 써준 나라가 미국이 두 나라를 린치핀이라고 부르는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가 인도일 정도로 미국이 한반도를 지금 소중하게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과 힘을 합치면은 그 통일이 훨씬 빨라지고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언론의 8월 23일자에 김정은 인 코마라는 게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김정은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자기 그 여동생이 컨트롤을 지금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이 한 말을 받아 쓴 것이고, 그것도 우리나라 외교관 한 사람이 지금 코마, 그러니까 뭐 혼수 상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미국 그 폭스뉴스에 나온 겁니다. 4월 달에는 미국에 상당히 뭐 미국에서 이제 진보적인 뉴스죠. CNN에서 발표를 했고 김정은이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금년 8월에는 미국의 상당히 보수적인 매체가 김정은 이상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영어를 재밌게 썼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지금 아프냐 이런 식으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주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영국인데 영국 뉴스에서도 김정은이 코마 상태에 놓여 있고 그의 동생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와서 지금 금년 지금 10월달 뉴스로는 요거 전부 다 미국 그 보고서 나온 거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도를 한 건데 코로나 여파로 경제 타격이 10년은 더 갈 것이다. 예, 끝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8월 정제유 수입이 7월 대비 90% 급감했다. 그 석유 없이 국가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 한 방울을 피 한 방울이라고 치는데 이런 이 데이터들 나오는 것을 보면은 북한이 뭐 거의 경제적으로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을 그냥 우리의 동생이다. 뭐 이렇게 자꾸 같은 민족 이런 식으로 싸고 있는데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피만 같아서는 민족이 되지가 않죠. 지금 북한이 사과했다라고 우리는 사과를 받았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라는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과로 볼 수 있냐? 이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분은 미국 이 터프스 대학이라는 아주 명문 대학의 교수라는 한국 학자인데 이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씀을 인용해서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긴장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화는 정의가 있는 상황이지. 우리가 일본한테 이완용이가 항복했는데 그 항복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정의가 없었으니까 그런 걸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또 지금 북한이 사과다고 그랬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를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부정의 인저스티스 그 자체다. 그런 나라하고 평화선언을 한다고 평화가 오겠는가라는 그런 비판을 했고 몇 명 얘기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국방장관 했던 사람인데 마치 근자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국민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지금 사과를 받았고 북한이 오래간만에 사과했다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9월 22일 날 우리 공무원 이건 뭐 학살 만행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제일 하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실종된 것에서부터 총 맞아 죽은 데까지가 38km입니다. 38km를 물에 떠 있었는데 그동안 열몇 시간을 물에 떠 있던 사람이 뭐 말을 했다는가 뭐 북한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이런 등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뭐 정확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의 친형님이 유엔에게 공정한 조사 촉구를 해달라고 요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제 비화가 될 건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이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인권 보고관한테 앞으로 해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그 공무원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참 호소문을 냈죠. 그 호소문이 전 세계 각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꼬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위에서 고통받다가 지금 서해바다 물온도가 19도입니다. 19도에 사람이 몸을 담그고 있으면 8시간 정도는 죽는다라고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어린 학생이 호소하는 그런 이 편지가 지금 다 공개돼 가지고 우리 그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김정은이가 그 죽었다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왔다라고 막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언제 비상사태가 왔다고 그러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나타난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5월 1일 날 나타났는데 5월 2일자 미국의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플랜 5029라는 것이 북한이 급변사태가 됐을 때 한국군과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을 이제 정리하고 평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그 작전 계획인데 이 작전 계획이 정말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5월 1일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이가 그 자기 할아버지 시신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급변사태가 왔다라고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김정은이가 나타난 다음에 이거는 가짜 같아. 이제 정말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김정은이 나타났으니까 북한은 안정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급변사태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입장을 취했죠. 바로 이렇게 그 국제사회하고 한국하고 자꾸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사진은 많이 했는데 그냥 이걸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여기 그 여동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동생의 권력을 이어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북한은 신정정치 체제인 동시에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라는 것은 남자여야 된다는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 말씀이 궁금하시면은 그 자기 오빠가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김여정이가 뭐 이렇게 소류 뭉치를 들고서 노동당 강사를 충청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동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북한의 노동당 간부 남자들이 단 한 사람도 김여정한테 고개를 굽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북한은 정말로 이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적 사회다라는 것을 이제 비디오를 보고 느꼈는데 서양 쪽으로 서구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빠가 아프니까 동생의 권력은 물려받겠지 이러는 것은 조금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그 에러를 범하고 무능한 정치 체제인가를 나타내는데 6월달 한 달 동안 김여정이 권력을 잡아서 김여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형체도 없이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정말로 그 말한 지 3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다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파괴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그 남북지원센터마저도 다 그 창문을 다 깨뜨려버리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죠. 이 건물은 100수십억짜리 건물인데 지금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북한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보니까 흔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아 북한이 저 건물을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로 말하면 인플로전이라고 그럽니다. 인플로전. 익스플로전은 이렇게 폭파되는 거고 인플로전은 내파되는 건데 저거 내파시키는 기술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요거 북한 신문에 나온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 그냥 좀 건너가고 하나 또 재미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나온 자료인데 노동신문에 경애하는 최고주들 김정은 동지께서 이거가 이제 그냥 북한을 오래 본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김정은 이름이 신문의 중간에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글자가 제일 커야 됩니다. 김정은 이름은 어떤 글자보다 크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중간에도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김여정이 8월 달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 김정은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서 6번 정도 그 매체에 보였는데 8월 달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북한을 전부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잘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고 참 문건들이 정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읽고서 맞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북한의 문서를 보면은 문서 자체가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들은 뭐 진실을 보여주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앉아있는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전 농담으로 영어 이름이 김종운인데 이거 쓰면은 이거를 발음하면 종언도 됩니다. 종언 끝난다. 김종언 끝나는 김정은이가 끝났다는 소리야 하고서 이제 뭐 한번 뭐 글자 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장난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이 몸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벌써 작년 10월 사진인데 2019년 딱 1년 된 사진이죠. 백두산에는 벌써 그때 눈이 왔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올라가지고서 1시간짜리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동영상에만 5번 주저앉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주저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친구가 대단히 몸이 약하고 아프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2018년 그거보다 조금 더 전 사진이죠. 판문점 회담 때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뭐 판문점 회담을 상당히 의미를 두고 해서 그랬는데 이 존 볼튼의 회고록에는 판문점 페스티벌 이거 가지고 다 즐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텔레비에서 다 봐서 요 다리를 이 두 사람이 걸어간 시간을 미국 사람들이 초를 지었습니다. 초 42초를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2초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 힘들어서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괜찮은 거 다 기억나시죠? 42초 동안 말이죠. 저는 둘이 42초 동안에 걸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그걸 시간을 다 쟀구나 미국은. 그런데 그 42초 동안 걸은 것뿐만 아니라 그 42초 동안 김정은이 숨을 35번을 쉬었답니다. 숨을 35번 쉬었는데 그 바로 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건강한 어른은 1분에 18번 숨을 쉬어야지 정상이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고 저 스스로 1분 동안 숨을 몇 번 쉬었는지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19번 정도 쉬었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42초에 35분을 숨을 쉬면은 1분이면은 50분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환자라는 소리죠. 환자. 그 얘기를 쓴 사람이 바로 요 아나 파이필드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아시아 담당 기자입니다. 42초 걷는 동안 김정은은 35회 호흡했다. 매우 긴장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 폐활량이 줄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지금 신격화 시키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북한 정권이 책을 하나 쓴 거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라는 요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살 때 총을 쏘아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구를 맞춘 적이 있었다. 그리고 1초에 한 방씩 쏴서 10초 동안에 10개의 관역을 다 맞췄다. 8살 때는 시속 130km로 트럭을 몰았고 육군, 공군, 해군 가리지 않고 모르는 군사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없어지면 북한이 없어지는 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게 말이 도무지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미국의 요 사람이 허카비 샌더스라고 최근까지 백악관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자기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월 12일 날 이제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할 때 그때 트럼프가 사탕 먹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먹어봤을 거예요. 조그만 요만한 거 이제 하얀색으로 된 건데 먹으면 입이 싸합니다. 건담 비슷하게 달콤하고 싸한데 거기에 톡톡 털어서 이제 조그마니까 입에 한 서너 개씩 집어넣어 먹는 건데 틱톡이라는 거죠. 그거를 먹으라고 건네주니까 안 먹더래요. 이게 독약인 줄 알고 트럼프가 지가 꺼내서 먹으니까 그때 받아 먹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에 걸린 핵 외교의 특성상 우리 모두 이 정상회담이 우스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김정은한테 답을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아주 유명한 기자가 쓴 트럼프에 관한 책인데 여기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냈다는 편지 25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놀라운 얘기인데 그 사신이고 국가 기밀인데 이거를 트럼프가 공개하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이 기자도 신문을 글을 읽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김정은이 존재가 이상한 상태래야 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굳건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그런 편지를 함부로 기자한테 흘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김정은이를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연애 편지 보니까 카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요. 카카.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공식 편지에는 카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공식 편지에는 대사한테도 카카를 붙이죠. 그런데 사신일 경우에 그때는 카카라고 안 쓰는데 김정은이가 쉬지 않고 카카라고 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카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쓴 편지예요. 한글 영어 이렇게 다 썼는데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같은 편지들이 비밀분류가 되었을 텐데 이게 공개된 것도 이상하고 보도돼도 된다는 말인가? 김정은이 입을 타격은 무엇일까? 입을 타격이 없어서 공개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종합 결론이 북한이 지금 어렵다. 김정은이 한 말입니다. 나는 각하처럼 강력하고 탁월한 정치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기쁩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각하의 손을 굳게 잡은 역사적 순간이다. 그날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길 희망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 제가 이제 몇 장 건너뛰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좀 아픈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말이죠. 금년 1월 25일 우리나라 구정입니다. 구정날 북한에서 이제 음악회가 있었어요. 음악회가 있었는데 김정은이 자기 부인하고 음악회를 보러 올라가는데 이 36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때 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 이게 평평한 데 와서는 한참 숨을 돌리면서 박수를 치고 또 올라가고, 그날 이 동영상을 저는 봤는데 너무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월 25일 사진인데 1월 25일이 바로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차단 봉쇄한 나라입니다. 봉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요거가 그리고 2월 25일 있다가 쭉 안 보이다가 22일 만에 2월 16일이 북한의 광명성절입니다. 자기 아버지 생일이에요. 할아버지 생일은 태양절, 아버지 생일은 광명성절인데, 이 광명성절날 또 가서 이제 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했다 했는데, 놀랍게도 4월 15일날 태양절날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김정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은 4월 11일 이후에 김정은이는 없어졌습니다. 5월 1일날 20일 만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쭉 북한을 연구하면서 이제 추적하는데, 4월 11일날에 나타났던 김정은이는 의심할 바 없는 그 김정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그 김정은이 나타난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4월 11일 이후에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6개월 동안 그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맨 처음에 말했지만은 CNN 방송에서 4월 21일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 김정은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그 방송이 처음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 정부의 그 일관적인 태도는 김정은은 살아있고 건강하다. 한국 정부는 계속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북 정책을 짜는데, 미국에서는 뭐 중태에 빠졌다, 죽었다, 코마다 하는 얘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번 그냥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 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은 하복을 입고 있고 옆에 있는 장군은 완전히 겨울 통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군, 이거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지만은 이 경례를 바치면서 걸어갈 때는 여기서 군인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여기 있는 군인들은 같이 경례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림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도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지도자로서는 그 보여주면 안 되는 글이라고, 사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뭐 참 비행장에 가서 장교들 앞에 서서 이제 뭐 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국제정책으로 말한다면 김정은이가 제일 긴장스럽게 서 있어야 될 장소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미국은 가능하면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해요. 제거해버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데 방문했을 때가 적깁니다. 적기, 시간상으로. 왜? 폭탄이 잘못 떨어지더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어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유천을 가 있을 때 미국이 절대로 김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음악회를 볼 때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군사시설을 관람할 때,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가 위험한 시절이죠. 이 사람이 제일 걱정이 미국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가 최대의 걱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살이 쪘느냐, 암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마시고 먹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빈지 이팅, 빈지 드링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폭음폭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폭음폭식을 왜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대요.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김정은 현장에 대해서 이 말들이 많습니다. 5월 1일날 자기 살아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온 사진이에요. 우리 이제 북한을 오래 본 사람들은 이 사진이 실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은 김정은이 박수 치고 있는데, 연설하는 사람이 김정은보다 한참 부하인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부하가 연설하는데 박수 치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2020년 5월 1일이라고 이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건재하러 나왔는데, 이게 북한 헌법이 아닙니다. 주체 109년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게 뭐가 이상한데, 김정은이를 조감도 사진으로 찍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여기 카메라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 카메라를 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저격당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북한을 오래 쳐다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영국의 선지라는 신문은 그날 나타난 김정은이가 이 사람인데 진짜 김정은은 이 사람이다. 눈도 틀리고 입도 틀리고 코도 틀리다라고까지 아예 보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미국 폭스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놀랐습니다. 요 뒤에 있는 이 사람, 이 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김정은 앞에서는 모든 두 손을 다 꺼내놔야지 그게 북한입니다. 근데 주머니에다가 뭐 총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김정일이 있을 때 북한군 대령급 북한 장교 한 사람이 그 빈 총지갑 흘러내리는 것을 들어 올리다가 저격수들한테 총 맞아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럼 뭐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김정은 차인데 이런 소식이 북한에서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그 그림들 계속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날 나타났던 김정은이 테이프 커팅하는 겁니다. 혼자 하죠. 왜 혼자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가위는 흉기입니다. 가위 든 사람이 옆에 여러 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나왔던 김여정인데 여기 있는 김여정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김여정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같은 사람으로 보느냐, 예,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날 나왔던 이 사람입니다. 김정은. 보통 말하는 김정은. 귀가 틀리다라고 이걸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제가 찾아왔냐. 이 그림을 찾아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찾아온 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이 사진들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중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한문으로 이거 다 가짜다라고 쓴 그 그림이 올라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의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금수산 궁전인데 미국의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에 의하면은 2020년 5월 15일 날 이 사진을 띄어내렸습니다. 왜 띄어내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띄었어요. 이 군인들이 걸어가는데 이 얼마나 큰 사진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그 북한의 노동신문에 난 기사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김정은은 일요일 날에도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에도 일하고 생일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 김정은이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사진을 쭉 보시면은 북한 김정은이 찍혀 있는 사진을 1호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1호 사진은 가장 해성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데 이거를 아무리 봐도 김정은이라고 볼 수 없어 아주 그 뿌연 사진으로 처리를 했죠. 뭐 그냥 쭉 보시겠습니다. 요 김용철이라는 사람, 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방문해서 김정은이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북한의 육군 대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 위관전개 때 아주 젊었을 때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을 했던 장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알아요. 영어도 잘하고.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몇십 시간 방문했는데 그때 공적 일행사는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신문 보도에 의하면 호텔 방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제 김정은 사진들 쭉 나와 있는데 뭐 최근에 홍수 났다고 이제 뭐 마을들 방문한 사진들입니다. 쭉 여러분 보면은 김정은이가 안경 낀 사진이 있고 안경 안 낀 사진이 있어요.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경 벗었다 꼈다가 자유롭지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 9월 달에 나온 사진은 김정은이 러닝샷 바람으로 뭐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수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웃고 있었다라는 것도 도무지 뭐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 사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은이 90도 각도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6.25 때 참전했던 북한의 늙은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85세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절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노병대회라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금년도 7월 27일 날 있었던 회의인데, 그 7월 27일이 이제 저거죠. 그 한국 휴전한 날. 그런데 이걸로 세미나를 이 뭐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아무도 안 끼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아무도 안 끼고 있는데, 바로 이거보다 3, 4일 전에 3시쯤에 한국에서 북한으로 귀순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이 개성에서 잡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성 전체가 봉쇄가 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개성이 다 봉쇄가 되고 3일 후에 평양에서 노병대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차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매우 폐쇄된 사회를 다루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공개 정보들을 정보 등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는 아주 영리하고 보통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 미국 기자들이 미국 국무장관 폼페오한테 물어봤습니다. 방금 대통령이 김정은이는 건강하고 아주 영리한 친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만은 그 폼페오 장관이 나는 김정은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았는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애매한, 나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보도를 받아서 알고 있다는 상황, 이것들이 지금 북한의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쭉 이제 자료를 넘길 텐데, 북한은 말이죠,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아버지가 그랬죠.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1960년대는 핵폭탄을 원자탄이라고 그랬습니다. 67년에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이제 북한은 1954년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7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은 별로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은 왜 이렇게 죽어도 핵을 버리지 않을까? 여기에 답이 지금 자기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요거는 김정은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핵전략 이론의 기초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가지는 이유를 미국하고 싸우려고 갖는다. 아니죠.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상황을 하나 가정하겠습니다.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도시 한 2-3개를 맞출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이 미국한테 내가 남한과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겠다. 당신은 도와주지 말라.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지 말라.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면 북한이 또 지죠. 그때 북한이 그럽니다. 우리가 질 텐데 우리는 그냥 질 수는 없다. 미국의 대도시 몇 개를 핵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걸 너네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의 대도시가 핵공격을 받더라도 서울을 살려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이냐.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기가 정말 힘들게 됩니다. 즉 북한은 미국과 싸우지 않고 오로지 남한하고만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1990년대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를 하니까 김정은이 그랬습니다.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빨리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 북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이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 모여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실제적인 힘의 균형은 미국이 100발 있으면 북한도 100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100발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한 발을 가지고 있어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면 북한은 없어지죠. 그런데 북한이 한 발만 있으면 LA가 없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LA가 없어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도시 하나만 공격할 수 있어도 바로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이 그랬죠. 미국 보고 덤비라고 했습니다. 후세인의 생각은 미군이 이라크군을 100만 명 죽이는 동안에 자기네들도 10,000명은 죽일 수 있다. 근데 부시는 미군 10,000명 죽는 그 참사를 참을 수가 없고 자기는 이라크군 100만 명 죽어도 참을 수 있다. 바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 억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지금 뭐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뭐 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미국은 또 계속 그 북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몇 가지 중요한 뉴스 보시면은 요 이상하게 생긴 군함이 그 스텔스 군함입니다. 군함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서해 바다를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배입니다. 이 배가 서해 바다에 가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이 파란색 칠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 배가 가도 중국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가서 여기서 평양을 쏘면은 불과 몇십 초 만에 평양이 초토화가 되고 북경도 초토화가 되는 이 무지막지한 군함이 지금 서해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 편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은 계속 한국과 안보 관계를 더 잘해야 된다. 그냥 더 안보 관계가 튼튼해져야 된다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돼갔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다투고 있죠. 미국 사람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맞다.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냉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누가 이길까? 한국 사람들만이 중국이 이길지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한테 물어봐도 중국이 미국을 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건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인데 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How China Loses. 중국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제 뭐 조금 있다 나올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화웨이에다가 엑스표를 걷죠. 지금 중국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산업입니다. 요거만 없애면은 중국은 영원히 미국한테 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경제는 중국한테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미경중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파탄 내려는 중국에 우리가 가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미국의 목표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거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같은 사람은 친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바이든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로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그 외무부의 그 고위 관료였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의 그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하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주의의 길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기를, 김정은은 누가 되기를 바랄까? 시진핑은 누가 되기를 원할까? 김정은이는 보니까 그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바이든이 되기를 원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뭐 심각한 그
체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날 끝납니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날까? 북한이 끝나는 겁니다. 이 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중국 이 나라가 지구에서 정말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악독한 무신론 국가,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무신론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런 참 이거는 뭐 이건 이교도도 아니고 뭐 배교인데 배교. 중국이 그동안 말이죠. 미국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파는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입니다. 미국 가서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거의 대부분 중국제인데 뭐 산타클로스도 중국이 만들어 팔고 뭐 루돌프도 만들어 팔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 팔고 이제 남은 거를 중국 사람들이 다 이쁘니까 자기 집을 그거로 장식을 했는데 2018년 무렵부터 그 시진핑이 이거는 서양의 풍습이라고, 이게 풍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거는 중국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방지하고 막고,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십자가에다 불을 지르고 교회를 내파 공법으로 교회 건물들을 막 파괴하고 이런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중국이 뭐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고, 중국이 어려워지면은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그 한반도 주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통일의 날이 정말 통일은 산사태처럼 갑자기 올지도 모르겠다는, 지금 북한은 장교한테 밥을 못 주기 시작한 지 6개월 지나, 6개월이 뭡니까? 4월부터니까 지금 이제 7개월째 접어들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석유가 8월달하고 7월달 비교해보니까 8월달이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북한의 전기 생산량이 1990년에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을 해방을 해야 되고, 그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해방이 됐는데 북한은 아직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 우리가 먼저 그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 그 다시 재무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도 이제 많이 기독교를 이렇게 참 탄압하려는 그런 세력조차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한국을 빨리 이루고, 그리고 그 힘을 북한으로 다시, 사실 그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맨 처음인 게 평양이고, 그 6.25 때 그 북한의 목사님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대거 넘어와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거꾸로 이제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국가화 시키는 그런 성스러운 일을, 사명을 담당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주까지 기독교화되면 만주는 궁극적으로 한국 쪽으로 기우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훌륭한 그 미래 예측하는 국제정치학자가 2040년쯤 되면은 만주마저도 한국의 한국 땅이 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도 한국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한국의 영향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도 이 사람들을 참 크리스찬화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6명 북한에 그냥 계속 잡혀 계시는데, 이분들이 노력으로 그 노력이 빨리 결실이 보는 그 날이 이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적으로 말씀드렸어도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런 바탕 위에서 마음을 한번 다시 갖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벌써 아까 2시 50분부터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또 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우 여러분 혹시 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세미나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좀 일단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1, 2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제가 바로 여기서 대리 질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이 안 되시거나 유튜브에 댓글 쓰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별 카톡방에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대리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승훈 교수님? 네네네. 지금 질문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 거라고 예상이 돼서요. 우리 신대원장이신 안승훈 교수님께서 이번 세미나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짤막하게 네.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에서 국제 정치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충문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못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하여튼 북한의 현 상황 그리고 국제 정세, 주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 교수님 통해서 정말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앞으로 이제 정말 북한과 세계를 위한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날이 더 가까워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북방선교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북방선교대학원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또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관심 갖고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이 교수님 귀한 강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이 김정은 사망설에 관해서 북한이 왜 이거에 대해서 숨기는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네네. 제가 지금 이제 다 아직까지 설 수준인데 저희가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건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은 도무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공무원 저격 사격에서 사망한 다음에 북한에서 보냈다는 편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 측은 우리 지도자들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는 해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국무위원장이 맨 앞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는 이런 말이 북한 문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김정은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신이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거나 열흘에 한 번 나타나거나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이 막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김정은이 누구한테 인사를 합니다. 아, 김정은이 어떻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받는 사람이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거 가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짜가 이게 그냥 뭐 음모설이 아니라 국제정치학 언어로 가짜를 뭐라고 쓰냐면은 영어로 바디 다블이라고 씁니다. 바디가 더블이다 하는 얘기예요. 바디 더블이라는 그 용어가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바디 더블, 그 후세인이 바디 더블이 4명이 있다라는 책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의 생일날 미국의 그 CIA 그 요원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쏘려고 갔다가 가짜라서 안 쏘고 나왔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는데 지금 북한은 말이죠. 너무나도 신종주의, 권위주의 체계였는데 김정은이가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닥쳐올 수 있는 변동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약간 뒤로 물러난 상태라더라도 당분간 동안은 김정은의 권위를 빌려 써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그 김정은의 권위를 완전히 그 제거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통치가 불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숨고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까 그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는 실권을 김영철이가 갖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제 3시에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뭐 질문은 더 이상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승 교수님 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 교수님 오늘 참으로 귀한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의 강의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좀 청취해 주시고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욱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궁 교수님은 또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 교수님의 앞으로 계속 좋은 강의 활동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학우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또 준비를 해주셨고 또 교회 목회연구소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교수님께 수고하신 교수님께 한번 박수를 한번 해드리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어이구 수고했어. 닫았습니다. 닫았어 내가. 다 드셨어요? 닫았어. 뭐 유튜브도 그럼 다 드셨어요? 유튜브는 안 닫았지. 유튜브 안 닫았어요. 질문을 예. 나한테 좀 보내줘. 그 주소를 해가지고. 예.